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급하게 찐 살은 2주 안에 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추석 연휴에 찐 이 뱃살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고민이다 하는 분들 주변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졌겠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과도한 열정으로 무리해서 운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하셔서 좀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처음엔 낮은 강도로 시작을 하시다가 일상에 별로 무리가 없다 하셨을 때 강도를 높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근육 운동은 과하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 후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욕심이 난다 하는 분들은 이 운동 부위를 좀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는 상체, 다음 날은 하체 이렇게 운동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본격적인 운동하기에 앞서서 준비 운동 10분에서 20분 꼭 하셔야겠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 잠들기 4~5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셔야 숙면에 취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하늘이 좀 흐리던데 혹시 비 소식이 있는 건지 오늘과 주말 휴일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그래도 구름이 따가운 볕을 가려주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19.1도로 어제 아침보다 약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 27도,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진 25도, 태안 25도, 보령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0.5m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지만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바깥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날씨 하루에 2계절이 넘나들고 있는데 한낮에는 아직 좀 덥게 느껴지고 이 저녁에는 선선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밤 활동하는 분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럼요. 정말 산책 가기도 좋고요. 또 영화관 나들이도 좋겠고 또 야외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여유를 부리는 것도 좋겠지만요. 저는 그 야시장이 그렇게 야시장? 좋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이 야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예, 뭐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면 천안 오락 야시장부터 공주 산성 밤마실, 부여 백마강 달밤, 청양 별자리 야시장 등이 있고요. 또 논산 화지중앙시장 옛살비 야시장도 오늘부터 개장된다고 합니다. 네, 와 말만 들어도 정말 그 밤의 낭만이 묻어나는데요. 그렇죠. 이름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지었을까요? 맞아요. 네, 꼭 날짜 확인해서 방문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야시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진 주제 놀러와요. 매력적인 야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야시장이 언제 열리고 어떤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있는지 오늘 야시장의 홍보 대사가 한번 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금요일에 떠나는 문화 나들이 시간입니다. 뭐 앞서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밤마실 가기 좋은 야시장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도 가을이 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면서 더욱 풍성한
공연 문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가 또 대전 MBC 생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창사 55주년 대전 MBC와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회와 또 우리 지역의 오페라단이 진행하는 정기 공연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채로운 활동으로 활기를 더해가는 우리 지역의 문화계. 대전 MBC와 함께하는 2019 금강미술대전 전시회와 대전 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공연까지 한층 더 성숙한 지역 문화로 우리의 예술 감성을 깨워본다. 신예 작가의 등용문이자 한국 미술계 발전의 산실로 자리하며 35년째 이어오는 지역의 대표 미술 축전 금강미술대전. 2019년 6월 초 원서 배부를 시작으로 9월 초 작품 접수와 심사 과정을 거쳐 드디어 올해의 작품들이 공개된다. 수준들이 상당히 좋고요. 다양하고 그 그림들의 내용이 깊고 각기 개성이 특이해서 아주 좋은 전시회로서 손색이 없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2019 금강미술대전 대상 수상자는 서양화 부문의 박종욱 작가. 그는 화가인 어머니에게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했고 창작자로서의 삶이 자신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한다. 졸업 이후에도 제 작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공모전을 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공모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제 예술성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미술 공부를 하며 자신만의 예술 영역을 넓히고 있는 작가 박종욱. 작품 세계를 순수 미술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같이 하는 항구적인 작가가 되고자 한다. 네, 요즘에는 제가 경쟁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표현함에 있어서도 원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냥을 하는 모습이거나 수렵을 하는 모습을 주로 표현을 했어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재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작품에 살아있는 질감을 불어넣는 특별한 과정이 더해진다. 지금 박종욱 작가는 용접기구, 톱, 재봉틀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예술적 표현의 극대화를 시도 중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재료를 연구를 해서 대중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저만의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2019 금강미술대전 최우수상의 영예는 한국화 부문 박소환 작가에게 돌아갔다. 너무나도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요. 본인의 직업은 꿀벌을 기르는 양봉업이라고 소개하는 박소환 작가는 난실 안에 있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한 시간이 수많은 영감을 주고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인다. 첫 번째는 입선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18년도에 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큰 상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소나무를 낸 작품을 냈는데 우리나라 소나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서 소나무 숲이 무성하면 산세가 지적이고 그 맑은 공기, 맑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뜻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 한국화, 실경산수화를 시작. 필과 묵으로 화선지 안에 절경을 담아낸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그림인 한국화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저는 이 한국화를 우리의 그 한국의 그 풍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전 수상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전시회, 그리고 특별 초대 작가전과 지난해 수상 작품들의 전시까지 총 3곳에서 풍성한 미술전이 진행된다. 이번 주 대전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우리 지역 최초의 오페라단으로 30년이 넘게 활동 중인 대전 오페라단의 정기 공연이다. 저희 대전 오페라단은 창단한 지 벌써 32년이 됐고요. 그 대전의 불모지였던 음악이나 문학이나 예술 문화를 갖다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됐던 오페라단입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로는 지역 순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클래식과 같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을 각색해 1920년대 보드빌 극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무대 위에서는 사랑을 불러준다는 가짜 묘약에 얽힌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디나를 좋아하는 아주 순진한 조명기사 네모리노가 새로 들어오게 된 그 경찰 벨꼬레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귀하다는 사랑의 묘약을 구해서 마십니다. 사실은 가짜예요. 그냥 싸구려 포도주입니다. 그걸 먹고 일어나는 하루 안에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위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 합창단의 목소리, 음악성이 돋보이는 노래,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멜로디가 덧붙여져 오페라의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낸다. 도니제티가 작곡한 이 작품은 정말 이태리 말의 모든 억양과 모든 가사와 의미가 오케스트라 음악에 정말 잘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듣는 분들은 이태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 이태리 말과 그 음악의 조화로운 그 조합을 잘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요소와 뮤지컬적인 요소가 융합된 공연의 흐름은 사랑의 묘약을 보다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대중을 압도하는 음색은 물론이고 흡입력 강한 연기와 다양한 연출 요소도 가미된다. 시골의 한 마을이 배경이 되는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유행했었던 그 보더빌 극장 안으로 무대를 옮겨왔어요. 보통 관객들은 극장의 전면부만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턴테이블을 회전을 시켜서 무대 뒤쪽 부분을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턴테이블이 돌아서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장면들, 그러니까 극장 관객이 객석이 아니라 무대 뒤로 들어가서 무대 뒤에서 객석을 보는 그런 형태로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묘약은 유쾌하고 또 대중적인 오페라인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엿볼 수 있는 품격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가슴이 느끼는 사랑과 머리가 느끼는 사랑 중에 선택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함께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겠죠. 오늘 밤 저희와 함께 그 뜨거운 사랑을 함께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사 55주년을 맞이한 대전 MBC와 공주시가 함께하는 2019 금강미술대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활동하며 감성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전 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오늘도 열정 가득한 전시와 공연이 지역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네, 이 전시와 공연까지 이번 주말은 이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여야 다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금강미술대전 전시는 세 곳에서 열립니다. 이 공주 고마전시장, 대전 MBC, 그리고 모리스 갤러리,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또 대전 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은 모레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대전이란 이름을 걸고 세계 무대에서 활보하는 만큼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화예술 이야기로 감성 지수를 좀 올려봤으니까 이번에는 계절 별미로 행복 지수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네. 자, 가을 별미, 전어냐 새우냐. 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이 행복한 고민 가족 여러분도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바야흐로 가장 풍성한 맛을 선물하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가을. 이맘때만 만날 수 있어 더 맛있는 가을 별미의 진수를 지금 만나보시죠.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작은 몸에 영양을 꽉 채우고 우리를 반기는 가을 맛의 최강자. 전어야, 반갑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입니다. 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푸짐해? 무슨 며느리들 다 여기 반성하게 생겼어요, 지금.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 할 만큼 오동통 살이 오른 가을 전어는 지금 그 맛이 가장 일품이랍니다. 왜 가을하면 전어인 거예요? 가을에는 전어가 기름기도 차고 살도 통통 올라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전어는 원래 뼈채 먹는 생선인데요. 이쪽은 이렇게 뼈가 다 있는 거고 이쪽은 부드럽게 먹으라고 드시라고 이쪽은 뼈를 다 또 발라드려요. 전어를 조금 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오독오독 씹는 맛과 입안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맛까지 한 쌈으로 동시에 즐기는 전어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엄청 부드럽네요. 네. 살이 연해. 이게 계속 씹으니까 고소함이 더해지네요. 다른 회에서는 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자고로 전어의 진가를 확인하려면 노릇노릇 구운 이 전어구이를 빼놓을 수 없죠. 전어 또 하면 구이죠. 그렇죠. 네. 아니, 제 발길을 이게 붙잡은 게 바로 요거 냄새네. 뼈가 어찌나 연한지 통째로 뜯어줍니다. 이 뼈를 통째로 이렇게 먹어도 제가 지금 입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어는 또 머리가 또 깨가 서마르다고 하거든요. 머리도 꼭꼭 씹어 드시면 또 굉장히 고소하게 맛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우리의 지은 리포터. 전어 한 마리 깔끔하게 클리어했네요. 제가 먹고 싶네. 고소함이 달라, 확실히. 어머, 깨가 서말 많네. 저 몰래 깨 여기다 머리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전어가 또 몸에도 그리 좋다면서요? 그럼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뼈채 먹는 생선이라 칼슘도 풍부해가지고 어르신들, 젊으신 분들에서 다 좋죠. 전어의 변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콤 새콤한 양념에 빠진 회무침까지. 쫀득한 식감이랑 야채의 그 아삭한 그런 식감? 이게 또 이렇게 만나니까 다시 시작 이런 느낌. 전어가 진짜 재밌는 게 어떤 거를 이렇게 먹어도 뒷맛은 고소함으로 끝나. 좀 띄엄띄엄했던 손님들이랑 보고 싶었던 분들이 이 가을 전어철 시장에만 다 돌아오십니다. 네. 전어가 네. 또 그런 맛이 또 있네요. 네. 효자네, 효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음식을 대령하라. 전하, 여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임금님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는 두 번째 별미의 주인공은 바로 큼직한 몸을 자랑하는 새우, 대하입니다. 지금이 딱 요 대하 맛이 절정에 이르는 황금비라는데요. 8월 초에서 11월 초가 최고 맛있고요. 지금이 새우 아주 적기죠. 기운 넘치는 귀한 생새우는 그 자체로 최고의 요리니 다른 요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요 소금구이 하나면 되죠. 생새우가 팔딱팔딱 지금 막 뛰는데요? 엄청 네. 싱싱한가 봐요. 지금 대하철에 이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드디어 맛있게 익은 대하 누님을 영접했습니다.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벌써 황홀한 기분은 뭔가요? 이거 뜨거워. 아니, 안 돼. 뜨거워요. 네. 그토록 원하던 대하구이 한 입. 맛이 어떤가요? 어머, 그죠. 달아. 맞아. 퍽퍽하지도 않고 수분이 여기 잘 스며들어가지고. 같은 소금구이라고 먹는 법까지 다 같을 순 없죠. 취향대로 다양하게 즐겨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세요. 통통하니 살이 꽉 차서 맞아요. 입에 넣는 순간 이 새우가 다 가득 차요. 입안에. 그래서 제철이라는 거죠. 공다 타고. 영양의 보고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도 만점인 새우는 버릴 것 하나 없이 머리는 바삭한 튀김으로 재탄생합니다. 이 맛은 또 어떨까요? 이게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엄청 좋아. 우리 몸에. 현대인데 언제 피곤하잖아요. 타우린 그 말이 진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주얼부터 남다른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간장새우 들어갑니다. 뭐 살아있는 것처럼 입안에서 팍팍 녹는데 그냥? 이게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네. 드셔보세요. 밥도둑이네 완전 이거. 짭조름한 새우로 입맛이 절로 살아납니다. 요 밥이랑 김이랑 같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잘 드세요. 새우살은 통통하고 날치알은 또 통통 튀기고. 통통. 이게 진짜 이게 가을의 맛이네요. 이게 가을의 맛이야. 그래서 계절 맛은 진리예요. 새우는 뭐다? 사랑이다. 가을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별미 전어와 대하로 꽉 채운 푸짐한 한상 어떠셨나요? 가을 바다가 선물한 특별한 맛과 함께 다가온 가을을 만끽해보세요. 네, 이 가을의 대표 별미 전어 대 새우 네. 함께했습니다. 정말 선택 어렵네요. 이게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어려워요. 선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족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랴. 네. 그냥 둘 다 먹으면 되자잉. 네. 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네. 두 가지 맛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대하 전어 축제도 있고요. 네. 또 안면도 백사장에서도 대하 축제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천에 가면 또 대하와 꽃게 축제. 네. 너무 맛있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우리 지역 서해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 투어 추천드립니다. 나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피부 나이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혈관 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건강한 혈관과 혈액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또 혈관 나이가 수명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이 고지혈증 때문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뭐 요즘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주변에 보더라도 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고지혈증 나왔다 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보죠. 아마 이상지질혈증이란 말을 처음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요즘은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신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들이 높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 뒤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좋은 콜레스테롤, 특히 HDL 콜레스테롤이 그건 오히려 높으면 좋고 낮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란 말을 쓰면 좀 어색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는 용어로 이상지질혈증이란 말을 요즘은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뭐 지질동맥경화 학회에서 뭐 여러 학회들 통해서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지질 성분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으니까 낮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0 미만일 경우, 중성지방 많이 알고 계신데 200이 넘으면 모두가 한꺼번에가 아니고 각각 어느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 그럼 좋은 건 어떤 때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 정말 나는 어떤가 결과를 알고 계신 분 혹시 기억하시면 총 콜레스테롤, 전체 콜레스테롤 200이 안 될 때,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60이 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위에 보면 40대, 50대 되면 아마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보더라도 이상지질혈증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하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이상지질혈증 우리나라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네, 꽤 많죠. 아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30대 이상, 2016년 통계를 보면 30대 이상에서 40%가 넘을 정도로 되고 특히 남성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돼서 남성은 한 48%, 여성은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도 보다시피 이거를 각각 나이가 드시면 조금 올라가는데 이걸 또 아까 얘기 드린 진단 기준으로 살펴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한 18% 가까이, 그다음에 중성지방도 높은 분도 한 18%,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가 한 19% 정도 되니까 각각이 거의 18에서 20% 정도가 다 포함돼서 절반 가까운 정도가 30대 이상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상지질혈증이 왜 심각한 질환이고 또 중요하게 다스려야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결국 아까 얘기한 나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들이 일으키는 질환들이 대표적인 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말초 동맥 질환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이 심혈관, 뇌혈관, 암입니다. 그러니까 3대 우리 사망 원인 중에 2가지가 포함될 정도로 심각을 하니까 굉장히 심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들이죠. 결국 이게 이상지질혈증이 찌꺼기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심장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게 되고 머리 쪽은 과거 알고 있는 풍이라고 해서 뇌경색 같은 걸 일으키게 되니까 생명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런 이상지질혈증은 방치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들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뭐 의사도 사실 증상이 있고 환자도 증상이 있으면 진단도 쉽고 치료도 사실 쉽습니다. 그렇죠. 어디 문제 있네요 하고 오시면 쉬운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혈액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혹시라도 가족적인 원인이 있는 유전적 소인이 있게 되면 황색종이라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돼서 피부 쪽
또는 이거 눈꺼풀 중에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가 이렇게 만져보면 보통 사람보다 두꺼워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증상이 없고 혹시 그런 황색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네. 그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피부에 이렇게 황색종이나 황색 판종이 나타나게 되면 이 이상 지질 혈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인가요? 당연히 의심하고 아마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절반 정도는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혹시 40세 전에 이런 것들이 혹시 나타난다면 아까 얘기 유전적인 소인에 의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몸에 또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건 콜레스테롤 높으면 안 좋대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뭐 지방하고 같이 통해서 흡수되게 되면 간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네.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가 지방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합성되는 게 한 7, 80%, 음식을 통해서 생기는 게 한 20, 30% 정도로 해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의 막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성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 음식을 먹으면 쓸개즙, 담즙을 통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담즙의 원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절대 필수적인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데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낮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그 콜레스테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운반을 하게 돼서 우리 몸에 씌어야 되죠. 예. 근데 운반을 하는데 혼자는 못 갑니다. 물에 녹질 않아서. 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지단백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냥 콜레스테롤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네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에서 합성이 돼서 그러면 우리 필요한 곳에 가서 쓰여야 되니까 예. 아까 그냥은 못 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간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운반체가. 그래서 지단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단백의 종류가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간에서 만든 거를 말초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즉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진 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 쓰고 네. 남으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가져오는 게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아.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 말초로 가져가는 거는 LDL, 돌아오는 건 HDL. 쉽게 얘기하면 청소차죠. 네네. 그런데 이 LDL이 콜레스테롤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들이 가서 남으면 100이 필요한데 200이 가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청소차가 많아서 가져오면 좋은데 예. 청소차까지 모자라면 결국 혈관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돼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쉽게 이해하면 LDL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곳을 가져가는 자동차고 HDL은 돌아오는 청소차다. 이런 것들이 불균형 또는 어떤 게 너무 과다하게 되면 결국 혈관이 쌓이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중성지방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따로 떨어져 생각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콜레스테롤은 몸의 주요 성분,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 포도당처럼 에너지로 쓰이는 것들인데 이거는 운반하는 이것도 그냥은 못 갑니다. 네. 운반하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이거는 VLDL이라고 해서 초저지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혈액을 통해서 연구 목적 아니면 일부러 검사를 하지 않아서 중성지방 농도만 보는데 그거를 통해서 가서 전달을 하게 되고 예. 이거는 결국 나쁜 콜레스테롤의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중성지방도 높은 것도 나쁜 콜레스테롤과 버금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이상 지질 혈증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보죠.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포함이 되는데 뭐 간에 합성되는 거 이후에 결국 먹는 음식이 일단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인이겠죠.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들, 그다음에 재료가 되는 지방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재료가 되는 것들. 여기 나온 동물성 기름 또는 뭐 버터라든지 쇼트닝 또는 이 요리를 하게 된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열량 음식들이 다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탄수화물, 밥, 빵, 떡, 면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이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게 되면 중성지방을 일으키는데 아주 1번이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이상 지질 혈증의 특성이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이 꽤 많은 이유도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탄수화물도
포함해서 이런 음식물들이 1차적인 원인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안타까운 게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데 폐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죠. 폐경 때 생기면 몸도 아프고 뭐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나고 우울증도 생기는데 더불어서 심혈관 질환도 굉장히 잘 생기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HDL 콜레스테롤을 잘 유지하다가 그것들을 해결을 못하는 일이 생기게 돼서 예. 이 폐경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폐경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혈액 검사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갑자기 요즘 높아졌어요 하는 분들은 폐경 직후에 검사하는 분들 보면 올라가면은 폐경도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네. 이런 피임약 같은 약제도 되고 또 살이 찌거나 흡연, 운동을 덜 하거나 이런 분들도 이런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듣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또 저는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참 걱정이 되는데 이 네. 이상 지질혈증 환자들을 위한 이 식이요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람마다 참 다르죠. 내가 왜 이상 지질증이 생겼나가 다르죠. 나는 위험 요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예.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거나 비만 있는 사람들에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 지질혈증에 오면 환자 상태, 어떤 상태인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이요법으로 생각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에서 합성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음식으로 원인으로 따지면 콜레스테롤 자체 그것들에 올리는 것들은 미미하다. 예를 들면 20-30% 정도 음식인데 그중에서도 콜레스테롤만 먹더라도 절반 정도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는다고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경우가 LDL을 올리는 것들은 재료입니다. 재료. 즉 재료 중에서 지방이 많은 섭취인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 돼지고기 파동도 났습니다마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 성분들, 즉 지방과 관련된 성분들, 뭐 갈비, 뭐 삼겹살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예. 또 유제품들, 뭐 버터, 치즈 같은 것도 치즈 종류에 따라서 많이 있는 것들이 있고 제일 또 조심해야 되고 본인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제과류입니다. 쿠키, 과자, 파이, 알갱이 이렇게 집어먹는 것들이 네. 심지어는 거기에는 지방 성분이 50%까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즉 그런 성분들이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군것질로 먹었던 사람들도 나는 고기도 안 먹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올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음식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먹는 게 가장 원인이 돼서 결국 중요한 일은 고기를 조리할 때 지방 성분을 좀 빼고 혹시 닭이나 오리고기 같은 껍질을 좀 벗기고 이렇게 먹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술도 일단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술도 과다하게 먹으면 하루 한두 잔 정도로 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과다하게 많이 먹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좋은 음식으로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일단 작곡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 고기보다는 좀 생선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단 고기, 육류만 생각하지 말고 포화지방에 포함된 것들, 제과류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지 그런 식이요법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평소에 또 달걀 많이들 네.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걀의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이 올리겠다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실제 음식을 통한 거는 간에서 생성된 것만 갖고도 우리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다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과거 통계를 보면 옛날 에스키모나 이런 원주민들 보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아요. 잘 살았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우리 그렇게 요즘 쉽게 얘기하면 과다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보통 300mg 미만을 좀 먹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보통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양이 먹어서 흡수되는 양도 적고 많으면 합성이 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는 것 갖고는 고민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걀을 보면 보통 권장량이 300이니까 하나가 200ml 정도가 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 먹으면 좀 넘어가지만 네. 그 정도 먹는 것 갖고서는 매일 뭐 2-3개씩 먹는 거 아니라면 예.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상 지질혈증 약을 먹거나 그런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노른자를 좀 제거하거나
양을 줄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계란은 정말로 탄수화물 뺀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여러 비타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의 완전 식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꼭 섭취를 하되 너무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대하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네. 이 새우 정말 좋아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좀 삼가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건 어떤가요? 비용이 되면 먹으셔도 될 것 같고요. 새우, 오징어도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 예. 타우린이라든가 다른 좋은 성분들이 있고 콜레스테롤 자체 흡수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영양을 적게 주기 때문에 매일 뭐 과다하게 먹는 거 아니고 예. 축제 가서 즐겁게 먹는 것 정도 가지고서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운동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있어서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까 우리가 생기는 원인들 얘기했다시피 운동이 큰 역할은 안 합니다. 네. HDL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도 조절이 되고 네. 혈액순환도 좋아지니까 더불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질환 예방과 더불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운동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중등도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냐면 숨이 좀 찰 정도. 그러니까 약간 달릴 때 옆에 사람이랑 숨 차면서 얘기 조금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걸 얼만큼 하는가?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는데 일주일에 4번에서 6번이니까 최소 절반 이상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도움이 되고 아마 모든 질환들이 되게 권유하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그렇군요. 운동을 하고 예. 뭐 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으셔도 그런 정도만 갖고도 이런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 지질 혈증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의사들은 이 치료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뭐 보고 치료할 거냐, 네. 그거는 나쁜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얼마 이상일 때. 그래서 그걸 위험 요소라는 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질병이 없고 괜찮을 때. 그런데 위험 요소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흡연하는 분들, 두 번째 혈압이 높은 분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습니다. 45세, 여자 55세가 넘으면 그것도 위험 요소가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인 사람들, 가족력 있는 사람, 이런 5개 위험 요소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90 넘으면 치료를 합니다. 근데 병원에 오는 분들 40대에서 한 47대면 이미 나이로 벌써 위험 요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담배까지 피우면 2개가 됩니다. 예. 혈압약 먹으면 3개예요. 어.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하나만 있어도 160이 넘으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 2개 이상 있으면 130이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당뇨가 있다. 100이 넘으면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웬만큼 뭐 그다음에 심장 질환, 내가 혹시 스텐트라나 협심증이 있었다. 70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거의 다 해당이 되겠죠. 심지어 최근에 나온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50 밑으로 떨어뜨리려 할 정도니까 원래가 낮은 사람 아니고 약으로는 그 정도까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네.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130 이상이 되면 거의 대부분 치료의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약을 먹으면은 그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조절이 잘 되나요? 네, 그래서 약은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스타틴이라는 약이 제일 대표적인 약인데 스타틴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약제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떨어뜨리는 강도가 따릅니다. 그래서 제일 강력한 거는 거의 절반까지 떨어뜨릴 수 정도까지 강력합니다. 예. 따라서 약제를 아까 얘기한 위험 요소 어디까지 떨어뜨릴까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제는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걸 막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중성지방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네. 이 약제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간 기능도 좀 나쁘게 할 수 네. 있고 근육통이 올 수가 있고 예. 혈당도 약간 올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요 약제 먹을 때 혹시 무점약 먹는 분들 있고요. 예. 항생제 먹을 때 혹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약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제를 다른 약제를 바꾸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거 가지고 원하는 데 떨어지지 않으면 오메가3 지방산 또는 에지티마이브 다른 약제들이 있어서 추가로 더 쓰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그것도 안 되면 가족성 유전성 질환까지 해서 주사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예. 그래서 치료제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생활요법 잘 안 되시고 치료가 꼭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면 맞는 약제들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제까지도 충분히 써서
그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건강톡톡 오늘은 고지혈증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메가3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 많이들 주셨어요. 드시죠, 네. 오메가3. 예, 아마 해외에 가서 사오는 것 중에 일본, 네. 뉴질랜드산, 캐나다산, 뭐 아니면 누가 이번 추석 선물로 보내줬다 그러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나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지는 않고요. 네.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하루에 2 내지 4g 정도를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 그 건강식품 말고 병원에는 그게 약제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약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약제로 받으면 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넘으면 얼마든지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아시고 중성지방이 높을 때 필요한 약제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메가3 뭐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냥 평소에 그냥 꾸준히 먹으면은 분명 도움은 된다 이런 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다음 질문 살펴봅니다. 임신 중인데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출산 후에 먹어도 되는 걸까요? 임신을 하면 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 호르몬 비롯해서 콜레스테롤도 애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때 검사한 거 가지고 치료를 할 이유는 없고요. 예. 특히 스타틴 같은 거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은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임신 때는 굳이 약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고 아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면 되고 출산 후에 네. 출산 후에 몸이 안정된 후에 검사를 해도 그때 뭐 체중이 늘어나서 생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임신 중에는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상지질혈증을 예방을 위해서는 또 건강한 식단 조절과 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 시간에는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지만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구름이 따가운 볕을 가려주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2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높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워낙 적어서 바깥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겠고요. 일요일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 27도, 공주 27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25도, 태안 25도, 보령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지만 만주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놀러와요 매력적인 야시장이었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99번님, 천안에 있는 한 야시장입니다. 공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일석이조입니다. 밤에 가니까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반짝반짝하네요. 공연도 펼쳐지는군요. 네. 0780번님, 충남 보령 중앙시장에서 열리는 불야성 야시장. 매주 금토일 저녁마다 열리는데요. 강력 추천합니다 하셨습니다. 불야성 야시장. 네. 예. 5646번님, 충남 홍성 전통시장에서는 10월 18일까지 별빛, 달빛 야시장이 개최됩니다.
상품 구입할 때 쿠폰도 주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뚝배기를 받았는데 우와. 참 기분 좋았습니다. 네. 많은 공연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렇게 딱 갔는데 추첨을 통해서 뭔가 네. 받았다. 뭐 이렇게 작은 거지만 굉장히 행복을 느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9801번님, 천안 빈너울 야시장 다녀왔어요. 야시장 가면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많아 참 재밌습니다. 특히나 삼겹살 김밥 또 생각나는 맛이네요. 와, 삼겹살 김밥. 네. 그리고 이렇게 먹을거리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예, 하나하나 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7813번님, 대전 한비탑 주변에서 열렸던 한여름밤 별빛 축제. 다채로운 공연도 보고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야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린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시더라고요. 또 네. 젊은 분들도 많이 찾고, 예, 저희 대진음식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예. 네, 6664번님. 지난 7월에 공주 산성시장 야시장 축제할 때 놀러 갔어요. 시장 인근 공산성도 있고 예술촌도 있어서 볼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금토에 야시장도 열린다고 하니 가을날의 추억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즐길거리, 네.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야시장. 밥맛이 가시기에는 딱 안성맞춤일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0회 대전국제소극장 연극축제가 10월 13일까지 상상 아트홀, 소극장 커튼콜, 소극장 고도에서 펼쳐집니다. 2019 제11회 대전 아트마인 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7시 구 충남도청, 내일 오후 3시 유림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신개념 일자리 축제 대전과 친구하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함께합니다. 한산 모시를 주제로 한 뮤지컬 한올의 노래가 내일 저녁 7시 서천 한산모시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계룡 사계고택 인문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계룡 두마면 사계고택에서 있고 조치언로 청춘문화제는 일요일 낮 12시 세종 조치언읍 중심가로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마을 탐구 생활, 세종시에 있는 특별한 마을을 소개합니다. 바로 지난달 말 주민도로로 고운 실개천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고운동인데요. 평소에도 고운뜰 행복정원에서 직접 꽃을 심고 가꾸며 친환경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네요. 세종시 고운동의 이야기 함께 할게요. 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총 269개 품목의 조제, 수입,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발암 우려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국내 복용 환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약국에서 환불도 가능하고요. 예. 또 병원에 가면 또 새로 처방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점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휴일도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